월세 여러분들 500만원. 와, 정말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1년 뒤에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가구, 뭐 오피스텔, 지산, 뭐 다세대 빌라 이쪽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40대 고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다주택자분인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고 최근에 제 지인의 소개로 어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커피 한 잔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도 거기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보통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투자가 요랬고 저랬고 뭐 잘 하지 않죠 거의. 그래서 제 지인분이 그 옆에 있는 그분에게 야 만난 김에 혹시나 한번 물어봐라. 이분 저에게 하는 얘기죠. 이분 유튜브도 하고 뭐 투자도 한지 좀 오래된 사람인데 물어봐라. 혹시라도 뭐 작게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들을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분이 얼굴은 그 여성분이 얼굴이 상당히 평온하시고 저분이 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게 이렇게 곱게 자라신 그런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그런 아우라가 저에게 느껴져서 저분이 무슨 뭐 크게 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 얘기가 바로 커피를 한잔 마시더니만 딱 내려놓고 지금 제 속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례일까 어떤 경험일까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들하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첫 투자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초기 피라 그러죠. 싸게 잘 사서 전세 세팅을 잘 하고 분양가보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일하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방 아파트 투자 잘해가지고 몇 년간 벌어서 이렇게 저축해서 모을 그 돈을 1년도 안 돼가지고 모았구나. 근데 물론 이제 팔지 않았고 팔아야 내 돈이지만 호가라든지 실거래가만 봤을 때도 계산 딱 해보니까 분양가 이상 올랐고 그게 이 정도 해보니까 잘 되겠는데 앞으로 나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게 딱 3년 전 상황이었고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공부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강의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시기 딱 2, 3년 전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더더 강화되고 다주택자 규제들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주택 쪽에 있는 규제도 들어가고 취득세 강화,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규제란 규제는 뭐 전부 다 때려박던 시기죠. 그래서 이분이 틈새 시장으로 딱 들어가서 생각했던 것이 나 지금 나이도 있고 남편도 이제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40대 잠깐만 중반인데 50대까지 회사에서 못 버티겠다 이런 얘기도 막 슬슬 들려오면서 조기 퇴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차익형 이런 시세 차익형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투자보다는 수익형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수익형 건물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모아둔 그런 썸짓돈 남편 돈 다 모아봐. 내 지금 저 투자한 거 봤지? 다 모아보고 남편 회사의 소액 대출도 다 받아보고 또 남편의 신용대출 본인 거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고 추가적으로 친정 부모님 있죠. 친정 부모님에 있는 돈도 빌리고 이분이 여동생도 한 명 있다라는 여동생 형제 자매 돈도 끌어오고 명의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또 본인의 회사 이분 또 아까 회사 다니기 때문에 회사의 소액 대출 신용대출 이것저것 막 투자한 물건들이 바로 원룸 건물이 아니고 원룸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아파트라 그래야 되나요? 요 정도의 규모의 그런 작은 규모의 부동산 또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또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들어보셨나요? 지산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 했던 매물입니다. 1년 만에 3, 4주택자를 넘어서서 7개를 넘어가면서 대출도 최대 왜? 2, 3년 전에는 그때는 금리가 이 정도로 높아지기 전 상황인 거죠. 공실도 그 당시에 크게 없었고 전세 사기 이슈나 강통 사기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슈도 본격적으로 언론 통해서 나왔을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이분이 상관이 없는 게 본인은 나는 대출을 그 건물 통해서 그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다세대 원룸이나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뭐 나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월세를 줄 거니까 빌라 오피스텔 원룸 상관없었다. 본인 명의의 이런 부동산 7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친정 부모님 몇 개 형제 자매 여동생 있죠. 또 우리가 남편 명의 이것저것 합치니까 10개 단위 넘어가고 나중에는 여동생과 지식산업센터 여기를 공동투자 공동명의로 해서 공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업체 가서 대출 최대로 받고 소액으로 이거 분양 받으시고 그 업체에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대출 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 다 해줄 테니까 소액으로 분양 받으면 돈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자 내더라도 이만큼 남는데 얼마나 쉽냐 돈 버는 게.
월세를 이것저것 그 당시에 다 합쳐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500만 원 말씀드렸죠. 500이 넘어가더라. 이거 완전 노달진 거죠. 와, 이건 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달 내 통장에 다다다다 꽂힌다. 물론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고쳐달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소소하게 그런 필요하겠죠, 그런 게. 근데 그래도 일하는 거, 내가 노동을 해서 받던, 회사에서 받던 그런 월급에,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아파트 말고서라도 이런 비주택 쪽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통해서 따박따박 현금을 받는 것을 내가 세팅했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지만 이게 딱 행복 기간이 지속된 것이 바로 1년 정도까지만이고,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초고금리가 되면서부터 이자 부담이 최소 2배, 많게는 3배, 더 최악은 빌라, 오피스텔, 수요가 어땠습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때문에 수요가 급감해버렸다. 특히 빌라는 공실된 이후로 월세로도 안 들어오려는 하는, 부동산에 내놔도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리를 그리고 해줘야지만 임차인이 붙을 것 같은데요 라고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했다. 수리비 얘기를 해보니까 최소 몇백만 원이 들어야 되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나마 오피스텔 쪽이 풀 옵션이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월세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이렇게 공실을 빨리 빼줄 수 있었다. 원룸, 그 원룸 하나짜리 이렇게 방이 있는 그 원룸 있죠. 그것도 수요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 그러죠. 이게 물건이 가장, 이분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여기는 1년 계약이 딱 끝나니까 바로 기존의 업체가 나가더라. 새로 그러니까 받으려 하니까 그 월세는 그 보증금으로 절대로 안 들어온다. 누가 여기 들어오겠느냐, 부동산에. 여기저기 그때 가서 시장을 가서 보니까 내가 세팅했던 그 보증금과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평가가 딱 나오는 거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지산이 수요가 없고 텅텅 비어있고 뭐 계속적으로 뭐 관리비만 내고 있다, 분양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힘들다는 그 얘기들 있죠. 기사 통해서 저도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근데 더군다나 지방입니다. 지방. 분양가 또한 들어보니까 저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실이고, 여기는 그래서 몇 개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동생과 공동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래서 남편과도 사이도 안 좋고 친정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고, 특히 이 여동생과의 지금까지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이것 때문에 관계가 최악이 돼버렸다. 팔려고 내놔도 분양가 저 밑으로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공동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 또 내 여동생이 생각하는 매도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공실은 공실대로, 또 매달 그냥 숨 마셔도 나가는 관리비가 매달 그냥 나가는 상황이고, 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투자가 한때는 그렇게 붐이었는데 저렇게 무섭구나. 공투가 무섭고 또한 공실이 또한 저렇게 무섭구나. 노후 준비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푸념을 하시더라. 제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그래서 몇 개를 손해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셔야지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 들었고, 특히 지산 있죠. 팔릴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가 이하로 손해보고서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쪽은 내부를 올수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풀옵션 세팅도 하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일단은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그쪽에 월세나 세팅을 하면서 일단 좀 버텨나가셔라. 빌라는 아까 답이 없다라고 했죠. 다행인 것은 전세 준 게 아니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역전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수리 돈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리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된 다음에 월세로 임대를 주면서 이런 빌라 가격이 조금 더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존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후려쳐진 가격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 정도의 최소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월세로 세팅을 해두고 몇 년간 좀 버티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면 그때 원하시는 가격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잘 안 된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기존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첫 투자했던 지방의 분양권 초피로 샀던 거 있죠. 그거를 가격이 올랐댔으니까 그게 정말 다행인 거죠. 차익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매도를 해서 그 회수된 돈이 있겠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는 모두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살고 친정 부모님도 살고 동생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이분이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분이 그리고 제 얘기대로 어디까지 수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종목들 있죠. 너무 무리하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그것도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수해서 월세는 안정적일 거야, 너무 맹신했던 결과가 저는 이렇게 참혹한 것이 아닐까.
이분을 제가 비판하고자 비난하고자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명심하고 말씀드리면서 배울 건 배우시고 우리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또한 이분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수익형 부동산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원룸 아파트, 저는 이쪽에 투자를 제가 해보지 않아서, 특히 빌라 쪽도 해보지 않았죠. 이런 종목들 또한 최악의 경우에서 특히 금리가 올라가서 수요가 급감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한 강조를 하나 더 드리면 공투 있죠. 공투, 공동투자, 공동명의 절대로 하지 맙시다. 아무리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장차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